남과 북이 아주 전격적인 예상치 못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어제 그 남과 북이 판문점 그 연락관의 접촉을 사실 그 연장하면서까지 기다렸는데 그 내용이 뭔지는 저희가 사실 모르고 있었는데요. 예. 현재 전격적으로 북한의 그 김양건 대남 담당 총비서, 그다음에 황병서 정치국장과 우리 측 김관진 안보실장, 그다음에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오늘 오후 6시, 그러니까 3시간 뒤에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인 그 평화의 집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북측이 이번 대남 도발을 감행을 하면서 김양건 총비서 명의로 우리 김관진 실장 측에 보내서 어떤 대화를 통해서 타협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밝히긴 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간접적인 대남 대화 제의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어제 또한 북측이 약간 투트랙 전략을 썼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도발 강화의 의지를 밝히는 한편 어제 오후 4시에 우리 측의 김양건 총비서가 우리 김관진 실장과 대화를 제의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우리 측이 수정 제의를 해서 김양건 그 대남 담당 비서뿐만 아니라 군 측의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 황병서 정치국장도 함께 나와달라,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수정 제의를 했고요. 예. 아니, 북측에서 이렇게 나올 것을 우리가 수정 제의를 했고, 이에 대해서 북측이 우리 측 홍영표 장관도 함께 나오는 걸로 해서 이제 양측이 합의를 한 것입니다. 만약 이번 회담이 열리게 되면은 양측은 이번 대남 도발에 대한 서로의 이제 자제를 촉구하면서 향후 남북 간의 모든 의제를 조금 올려놓고 향후 남북 관계 어떤 개선에 모색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예. 자, 김진무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극적으로 지금 뭐 대화를 하는 그런 그 국면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말이죠. 네네. 뭐 어쨌든 뭐 지금 뭐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라고 봐야겠죠. 예, 그 동안에 북한이 워낙에 험한 말을 쏟아내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이제 군 중심으로 어떻게든 북한의 도발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발표하신 걸 보니까 우리 정부 내에서 북한의 의도를 간파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이 그 도발을 부인하면서 우리에게 대화 제의를 했고, 그 다음에 외무성, 그 다음에 각 그 주요국의 주재 대사를 통해서 여론전, 어떤 심리전 이런 것을 계속 강화했거든요. 이거는 북한이 대화를 하고 싶다는 메시지 같아, 이런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군사적으로는 대응하지만 일단은 대화로 끌어내가지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먼저 대화를 제의한 거 아니겠느냐. 그 동안에 이제 북한의 어떤 그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막말에 가까운 그런 그렇죠. 위협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 대화를 하고 싶다는 그런 걸로 이제 그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은 뭐 이쪽 분야에 계시는 분들은 대충 압니다만은 북한의 도발은 진짜 도발은 공개하지 않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말을 쏟아내고 엄포를 할 때는 사실은 도발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졌던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정부에서 아마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니까 결국 이거는 여론전이고 심리전이고 결국 우리의 어떤 자기들의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그 오늘 대화에 이제 나서는 이제 그 최고위급 인사가 우리 쪽에서 이제 김관진 홍영표 통일부 장관, 북한에서 이제 황병서, 김양건 비서가 이제 나오는데 그 비중은 어느 정도로 뭐 최고위급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요. 지금 이 정도면 최고위급이죠. 왜냐하면 황병서는 지금 지난 3년 동안 그 김정은이를 가장 많이 수행하는 1년에 100회 이상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완전히 밀착이 돼 있고 황병서는 그저께 밤에 있었던 그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했던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에도 참석했던 멤버죠? 그렇죠. 황병서. 당연합니다. 이제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북한군 주요 지휘관들 회의입니다. 그게 원래. 그리고 이제 황병서는 북한의 당 정치국 상무위원이고, 그 다음에 총정치국장이고, 주요 직함이 한 4개, 5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주 북한에서는 지금 최고 핵심 측근 실세라고 보고 있고요. 김양건은 그 김정일 시대 이후로도 지금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지금 김정은의 핵심 측근으로 그렇게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지금까지 열린 남북 대화의 최고위급은 방금 이제 브리핑을 했던 김규현 그 NSC 제1차장과 원동현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의 회담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떤 양국이 이제 남북 간의 어떤 모멘텀을 만들지 못하고 대화를 계속 이어가지 못했는데요. 사실 이 김양건 총비서와 이제 황병서 총정치국장
정치국장 그리고 최룡해가 작년 10월에 그 인천 아시안 게임 할 때 전격 남측을 방문해서 어떤 대화의 모멘텀을 좀 이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북측에 거의 3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3사람 중에 2사람이 이번 회담에 응하는 것이고요. 우리도 뭐 우리 국가 정책의 안보를 총수를 맡고 있는 김관진 실장 거기다가 통일부의 또 최고 수장인 또 홍영표 장관이 나서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일단 지금 반환점을 앞두고 있는데 이 반환점을 앞두고 남북 간에 전격적으로 최고위급이 만나서 모든 의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남북 간에 그동안 현안들을 다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그 의제가 당장 어떻게 좀 정리가 됐을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당장은 이번 도발을 서로 중지하고 상호 비방 중지 또 뭐 지금 북한이 가장 예민해하는 어떤 그 대북 확성기 문제뿐만 아니라 대북 전단 살포라든가 이거 최고 전엄을 사실 모독하는 거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가장 북한이 이제 싫어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논의가 있을 것이고요. 또 나아가서 뭐 북한이 가장 또 풀기를 원하는 현안이 뭐 의사 조치 해제라든가 금강산 관광 재개 또 우리 측이 원하는 뭐 추석맞이 이산가족 상봉 이런 부분들까지 오늘 과연 전폭적으로 이루어질지 아니면은 만나서 일단 뭐 당장의 현안을 우선을 하지만 뭐 추후 대화를 또 이어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좋겠고요. 저녁 6시에 열리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밤까지 또 시한이 있으니까 오늘은 일단 1차 접촉에 의미를 두고 다음 회담을 좀 합의하는 선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극한 대치, 첨예 대치, 뭐 전면전 불사와 뭐 단호히 응징하겠다면서 이제 맞섰던 그 남북이 이제 대화를 하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안도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일 것 같아요. 일단 오늘 6시 이제 어떤 얘기가 이제 오갈지는 이제 지금 봐야 될 텐데 이 네 사람의 조합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최상이라고 이제 최상이라고 이런 봅니다. 형태로 조합을 해서 대화한 적이 있었나요? 그때 이제 인천 아시안 게임 때 이제 내려오긴 했지만 그때는 뭐 지금 이런 대화를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조우만 했던 거죠. 김관진하고 황병서가 어떻게 보면 남북의 안보 책임자고 그다음에 김양건과 홍영표 장관이 대북 대남 책임자니까 아주 좋은 조합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박근혜 정부 이제 출범 초기를 보면은 그때 2013년 2월에 이제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했고 그런 가운데 아주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서 출범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대북 어떤 원칙, 물러서지 않는 원칙을 되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북한도 국제사회 규범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고 북한의 뭐 도발, 위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2년 반을 끌어왔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남북 간의 좀 더 대화의 모멘텀을 마련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박근혜 정부의 어떤 외교안보 정책이라는 것이 통일 정책이라는 것이 조금 더 유연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뭐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양측이 남북 간의 어떤 최고의 어떤 좀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좀 모멘텀을 마련했는데 그 결과는 좀 사실 이제 오늘 그 아마 이제 그 대화가 이제 주로 이제 이번 그 사태가 사실은 지난 8월 4일에 있었던 그 목함 지뢰 건 때문에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북한이 목함 지뢰를 이제 설치를 했고 그렇게 이제 터져서 이제 우리 병사 2명이 이제 중상을 입는 그런 일이 있었고 거기에 대응하는 조치로서 이제 확성기 방송을 이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서로 이제 이렇게 조건들을 이제 주고받으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목함 지뢰에 대해서 우리는 그 책임 있는 사과, 뭐 관련자 처벌 이런 부분들을 요구했던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그 부분이 지금 이렇게 좋은 조합으로 만나긴 하는데 이 남북 간에 지금 난제가 이제 천안함부터 시작하면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계속 물론 그 전에 이제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부터 시작된 거죠. 너무나 많은 난제들이 쌓여 있는데 하나를 풀려면은 또 다른 하나가 걸리고 사실은 북한하고 어떤 그 확성기 문제라든가 이런 어떤 전반적인 문제를 얘기하려면은 결국 오이사 조치까지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남한에게 바라는 거는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경제적인 지원과 또 자기들의 어떤 국제적인 자기들의 어떤 위상 이런 것을 좀 여론을 좀 좋게 만들겠다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담겨가지고 논의를 풀다 보면은 아마 벽이 많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저녁에 이제 저희도 이제 뭐 접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판문점을 통해 서로 이제 전통문을 이제 주고받고 하는데 어제 오후에 이제 보통 이제 6시에 이제 퇴근을 하는데 네. 조금 더 좀 뭐 전통문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간을 네. 갖자 이렇게 예. 이제 했던 건데 예. 남북한이 어제 저녁부터 상당히 서로 이렇게 어제 오후부터 네. 서로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네, 지금 김기현 차장도 이제 브리핑에서 이제 발표를 했듯이 예. 아마 어제 오후 4시쯤에 북한이 먼저 대화를 제의해 왔다는 것이고요. 예. 네, 김양건 비서와 우리 김관진 실장의 만남을 제의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우리 측이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정치국장도 함께 나오라는 부분을 해서 그다음에 다시 북한이 이제 홍영표 장관과 함께 할 것을 하면서 얘기가 된 것으로 보아지고요. 예. 이제 이번 이렇게 이제 북한의 대화 제의가 있었습니다만 아마 우리 정부로서도 그러니까 이번 이제 남북 간의 이런 대치 상황에 대해서 사실 중국의 입장은 그동안 양측의 냉정과 자제를 좀 요청을 했었거든요. 어떤 예. 북한의 잘못을 지목하는 것보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앞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또 중국의 전승절에 참석하기로 전격적인 결정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대화로서 풀어간다는 그런 부분을 좀 보여주려는 뭐 그런 의도도 있지 않을까. 지난번 아시안 게임 때 내려왔던 그 3인방 네. 이제 중에서 이번에 오늘 2명이 이제 참석을 하는 셈이 됐어요. 그렇죠. 김양건 네. 비서 하고 최룡의 네. 비서만 빠지고 이제 두 사람이 있다가 이제 나오는데요. 사실은 그 대화 제의는 그 20일 그제 김양건 비서가 또 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 포격 그걸 하고 난 직후에 북한이 네. 우리 그 남쪽을 향해서 포격을 한 직후에 네네. 바로 김양건 비서가 또 대화로도 이제 풀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까? 그때 약간 투트랙 전략을 했었죠. 투트랙 전략, 대남답 뭐, 메시지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양동작전이다 뭐 이런 네 그렇게 평가도 나왔고요. 불리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조금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예.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전통문을 다시 보냈죠. 예. 보냈는데 접수를 거절한 상황이 있고 나서 북한이 이제 선 대화 제의를 했다는 거죠. 예. 이제 그러면은 결국은 이 네 사람이 만난다고 해도 목함질의 얘기를 결국 해야 되는데 예. 북한 입장에서는 그것을 선뜻 납득하기 자기들이 동의하기 이제 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북한이 먼저 대화 제의를 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북한이 갖고 있는 그동안의 자기들 동정 여론이라든가 국제적인 선전전하고 맞물려 가지고 일단은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이 현재 조성된 우리가 먼저 도발했다고 저들이 주장하는 그 부분에 대해 강조를 하면서 결국은 이 회담이 만약 결렬됐을 때 결국은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할 수 있는 자기들은 먼저 손을 내밀었다. 그래가지고 같이 회담을 만들었는데 결국 이 얘기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가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또 다른 측면에 이제 북한이 자꾸 의도하는 선전전, 심리전 이런 부분들하고 또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그 대화 제의 자체도 이제 북한의 어떤 전술적인 전략적인 그렇죠. 측면이 이제 고려된 거다. 이제 고려될 이런 수 부분도 우리가 예. 봐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뭐 회담이 이제 순조롭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사실 보면은 이제 목함지뢰나 포격 도발조차도 자기네들이 하지 않았다는 그렇죠.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좀 인정을 하고 예.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사과하고 뭐 예. 책임자 처벌하고 이런 수순을 밟으면 뭐 흑성기도 이제 중단이 되고 이제 하는 그런 걸 텐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가 뭐 굉장히 어렵겠군요.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만나가지고 첫 번째부터 목함질의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그럴 때 북한이 목함질에 내가 했다 하기 어려울 거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당장 그 병사들이 이제 피해를 당했는데 그 부분을 그냥 그럼 없었던 일로 가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굉장히 어려운 대화가 될 것 같다. 지금까지 이제 이뤄진 남북 대화가 어렵사리 남북 대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하더라도 박사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뭐 그런 부분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늘 한계에 부딪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그 목함지뢰 건에 대해서 우리도 분명히 이제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예. 대해서 양측이 어떻게 서로의 명분을 쌓을 수 있는 어떤 합의점을 찾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북한 측 입장에서 이것이 우리 정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뭐 그 이군단 뭐 그쪽의 이제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뭐 이런 부분을 조금 내세우면서 좀 한 발 물러설 것인지 하는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예. 네네. 북한이 먼저 대화를 제의했다 그러면은 그런 어떤 예. 뭐 어떤 자기네가 이제 우리에게 어떤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하고 싶은 얘기 지금 저는 가장 하고 싶은 의제라고 하면 어떤 것들인가요? 확성기 방송
중단하라고 할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이제 연합훈련이 중심이 예. 을지훈련이 중심이 되겠죠. 예. 그렇게 그쪽에서는 당연히 을지훈련을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아마 얘기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참 조합이 지금 정상회담 2차례 이후에는 북한의 이런 고위층이 우리와 그 공식적인 대화를 한 적이 저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아시안 게임 때는 이제 그건 뭐 대화가 아니니까요. 체육 행사에서 이제 뭐 환담 정도 한 걸로 보고. 박근혜 정부 초기에 남북 대화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 격이 안 맞아가지고 못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주로 우리가 통일부 장관이 나가면 저쪽에서는 통일전선부 참사가 나왔거든요. 이제 그게 장관급 회담이다 이렇게 됐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어쨌든 제가 판단하건대 김양건과 홍병선은 북한에서 김정은의 최측근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인물들이 우리의 이제 그 김관진 안보실장 사실 뭐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이 대화라는 거는 또 아까 제가 좀 우려를 얘기를 했지만 워낙에 고위급 실질적인 대화가 가능하고 재량권도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다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의회에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뭐 박사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번 회담이 열리면 북한은 뭐 아무래도 어떤 최고 존엄을 모독한다는 뭐 그런 대남 서로 상호 비방 중지 이 부분을 제일 강조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은 작년 2월에 그 김기현 차장과 원동현 부부장 사이에서 열렸던 그 회담에서도 대남 상호 비방 중지를 이제 서로 합의한 바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이 다음 달 그러니까 오는 28일까지 열릴 예정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한미연합훈련의 중지 또한 북한이 아마 주요하게 내세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은 지금 그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이번 도발을 감행한 것은 감행하면서 이번이 자기들이 먼저 도발한 것이 아니라 남측이 했다는 점을 전 세계에 이제 아주 여론전 전면 선전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유엔에서도 그 한미연합훈련이 이제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는 것이라는 서한을 이미 지난 19일 그 안보리 이사국들의 다 서한을 한번 돌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해치는 것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고 또 한미연합훈련 때문이라는 점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기회를 삼아서 아마 더 도발을 감행을 함으로써 위기를 조장하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 좀 알리려고 했을 텐데,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양측이 어떤 또 결론을 내릴지도 한번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은 지금 북한에게는 참 좋은 패입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끌고 들어오면은 중국 입장이 아주 미묘해지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미국과 한국이 하는 훈련이 결국 미국도 이제 미국 훈련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북한의 도발이 명백하다고 자기들이 인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이 애매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건 결국 한미연합훈련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대화에서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가장 강하게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뭐 지금 그 조금 전 3시에 이제 발표된 내용이라서 잘 모르시는 분들의 설명을 드리면 말이죠. 북한의 서부전선 포격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북한이 정한 최후 통첩 시간은 오후 오늘 5시였습니다. 그래서 2시간을 앞두고 청와대가 오늘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 오후 6시 판문점에서 남북이 고위급 접촉을 하기로 전격 합의했다는 내용인데요. 잠깐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남가북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관계 상황과 관련하여 우리 시간 오늘 오후 6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우리 측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영표 통일부 장관, 북측의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당비서관 접촉을 갖기로 오늘 오후 합의하였습니다. 북한은 어제 오후 4시경 김양건 당비서명의 통지문을 통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김양건 당비서와의 접촉을 제의해 왔으며, 이에 대해 우리 측은 같은 날 오후 6시경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김양건 당비서가 아닌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접촉에 나오라는 수정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우리 측 수정 제안에 대해 북측은 오늘 오전 9시경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당비서가 나오겠다고 하면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나올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측은 이러한 북측 의견을 받아들여 오늘 오후 6시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북측과의 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하였으며 북한은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강대강 충돌하는 상황은 별로 좋은 상황입니다. 예,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표 내용을 들으셨습니다. 자, 이제 잠시 뒤에 2시간 반 정도 있으면 이제 판문점에서 그렇습니다. 남북 최고위급, 뭐 거의 뭐 유례가 없는 정도의 최고위급 이제 회담이 열리게 됐습니다. 어쨌든 뭐 국민들은 좀 안도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예. 지금 많이 긴장도 하시고 불안해하셨는데 그렇죠. 말이죠. 뭐 북한이 하도 험악한 말을 내뱉으니까 지금 굉장히 불안해했었죠. 예. 지금 오늘 지금 대피 훈련도 했고 접경 지역의 주민들은 오늘 4시까지 이제 대피소로 이제 대피하라고 지금 다 돼 있고 상당히 이렇게 접경지대에 계신 분들은 오늘 상당히 이제 불안감 속의 하루를 보냈었는데 이 소식 누구보다도 굉장히 반갑게 들으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아무튼 남북 간의 긴장과 대치가 고조된다면 가장 우리 국민들 특히 이제 그 비무장지대 그 인근에 계신 분들의 이제 걱정이 가장 큰데 그런 부분에 이제 좀 안도할 수 있었다는 부분은 좀 아주 좋은 결말인 것 같고요. 예. 단지 이제 국내 여론에 좀 일부 여론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목함 지뢰로 우리의 정말 젊은 장병들 이 크게 다쳤고 너무 내 자식처럼 다들 좀 이제 안타까워했는데요. 이런 북한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크게 응징하자. 사실 이런 여론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이제 남북 간의 대화로 어쨌든 뭔가 일말을 지으면서 조금 더 강경하게 우리가 갔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이제 북한의 움직임에 우리가 맞춰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좀 사실 비판의 여론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남북 간의 강경한 대치가 계속될수록 서로한테 도움되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일단 대화로서 풀어보자는 건 윈윈할 수 있는 길로 간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가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또다시 회담을 열어도 상호 비방 중지나 또 천안함에 대한 사과나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이 되지 않는다거나 그러면서 서로 또 양보할 수 없는 선을 갔을 때는 더더욱이 남북회담이 좀 나아갈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예, 우리도 이번에 상당히 그 어느 때보다도 단호히 응징하겠다는 그런 면을 좀 보여준 면이 있고 그게 좀 여전히 좀 미흡하다 이제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근데 보면은 한미 전투기 8대가 한반도 상공에서 이제 무력 시위도 하고 그렇죠? 네, 지금 대통령이 직접 어제 전투복 입고 3군 야전사령부에 가서 이제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행정하라고 이제 직접 지시됐고 선조치 후보고 하라고도 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단호했던 것 아닌가요? 미흡했다고 보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식으로 보면은 북한이 굉장히 군사적으로 어떤 강하고 어떤 그 호전적이고 보이지만 북한에 가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보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봄에 키리졸브 훈련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과거의 팀 스피리트 훈련의 연장입니다.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미군 증원군이 들어오는 훈련이거든요. 한반도 유사시에. 근데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북한이 이름 벌렸는데 한미연합 공동으로 대응하겠다. 이거는 또 더군다나 을지훈련 중이고 한미연합 훈련 중이고 북한 입장에서는 군사적인 위협 이런 부분도 자기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사적인 어떤 우리 대응은 정말 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했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정말 군을 신뢰하니까 정말 선 조치하고 후보가 해라는 어떤 그런 지시가 난 매우 적절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